네, 오늘은요 이분과 여러분들의 투자 고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정우창 부장님 나와주시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이 나올 때마다 자꾸 시장이 하락한다고 아까 맞아요. 말씀하셔서. 예, 뭐 제가 나올 때마다 항상 주식 시장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약간 제가 초반에 뭐 투자 철학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뭐 시장이 지금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데 안 들리죠. 댓글 제가 얼핏 보니까 네. 지금 그런 말 할 때냐 뭐 이러면서 그랬는데 근데 이제 단계별로 보면은 항상 뭐 제가 나올 때 당일에 좀 많이 떨어지지만 2주 전, 3주 전에 나올 때보다 지금은 또 거의 9천을 뭐 바라보는 맞아요. 오늘 좀 조정이 나오긴 하지만요. 뭐 지난달에 나왔을 때는 뭐 7천 얼마에서 막 떨어지는 날이었고 뭐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마디마디 뭐 주간 월간 단위로 보면은 증시는 이렇게 계속 상승 트렌드에 있는 거는 맞는 것 같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시장을 다 맞추려고 하면은 좀 힘들죠. 좀 힘들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의 시장의 조정 어찌 보면은 당연한 수순이죠. 그동안 올랐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나 이제 오를 때는 당연하게 그래 이만큼 올라야지. 그래요. AI사는 네. 얼마나 대단한데 하는데 떨어질 때는 뭐야? 왜? 왜 이렇게 두 자릿수 때나 떨어지는 거야? 싶은데 우리가 두 자릿수 올랐으니까 부장님 두 자릿수 떨어지는 것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두 자릿수 그러니까 종목 네, 네, 단으로 네, 네, 네. 예, 뭐 저도 뭐 투자하고 있는 게 오늘 보니까 뭐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네, 네, 예, 네. 그래가지고 방송 끝나고 뭐 이제 조금 더 자세한 사정을 좀 알아봐야 되는데 그렇죠. 예, 너무 좀 차트를 보면 좀 과도하게 좀 오른 부분이 있고 네. 뭐 또 삼성전기 오늘 좀 많이 떨어지는데 그쵸. 또 반대편에 경쟁사 이제 무라타 같은 경우가 네. 요새 뒤늦게 또 급등을 하더라고요. 일본에. 그래서 그래서 이게 둘 간에 조금 역학 관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약간 과거에 롱숏이 걸려져 있던 게 뭐 지금 청산되는 과정일 수도 있고, 또 뭐 무라타가 조금 공격적으로 증서를 발표한 내용도 있고, 네. 뭐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여행커님 말씀하신 대로 뭐.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네. 이격도를 줄이는 조정은 좀 필요하고 그동안 저희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지금 거의 신고가지만 제가 좀 충격적이었던 게 이란 전쟁 때 삼성전자가 14%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당일에. 당일에 하루에 야. 시가총액 1위 회사가 네. 근데 지금 또 신고가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달 말일에 끝난 세미나 엄청난 열기였잖아요. 사실 굉장히 많이 저희가 오셨어요. 네. 사과 방송을 했어요. 너무 많이 신청하셔서 마지막에 신청하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모시지 못하게 제가 됐다고. 항의 전화도 많이 네, 받았습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그런 거니까. 네. 예, 원래 뭐 저는 그 세미나 내용은 그 미국 주식 맞아요. 내용이라서 네. 신청자가 원래 다른 세미나에 비해서 막 많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장소가 이런 여의도 같이 넓은 곳이 아니라 우리 압구정센터 지점에서 하기 때문에 네. 근데 요번엔 평소보다 한 3-4배 정도 신청해 주신 야. 것 같아서 이번 주에도 네. 저희가 지난주에 못 들은 분들 대상으로 해서 아이고, 감사해라. 이번 주에도 2타임 또 진행이 두 됩니다. 타임씩이나. 맞습니다. 거의 뭐 열변을 토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열성적으로 또 준비를 하신다고 하는데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네. 우선은 지난주에도 얘기를 한 부분인데 네. 제가 이게 조금 인트로로 미국 이야기를 했으니까 제가 이제 요새 이제 그 세미나에서도 그런 질문들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뭐냐면은 한국 시장 되게 좋은데 네. 굳이 미국 주식 투자를 해야 되냐. 뭐 한국 지금 좋을 때 또 하다가 또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야 될 때 그때 미국 가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네. 지난번 출연 때도 제가 좀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좀 강조하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네. 결국은 지금 뭐 대세는 뭐냐라고 하면은 결국 AI 혁명이잖아요. 근데 이 AI 어떤 기술 혁명 같은 경우는 이런 4단계를 걸쳐서 산업의 전 산업에 확산이 되는데 지금은 인프라 구축 단계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동차로 따지면은 자동차가 많이 팔리면서 도로가 깔리는 네. 스마트폰으로 따지면 스마트폰이 많이 팔리면서 이제 통신망이 깔리는 뭐 우리 3G 쓰다가 LTE 쓰고 뭐 네. 5G 쓰고 막 이렇게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도로를 계속 깔 수는 없어요. 그렇죠. 통신망을 계속 깔 수는 없죠. 네. 그러니까 AI 인프라도
어느 순간 이게 뭐 끝나진 않겠지만 이 투자의 정점을 지나서 슬로우하는 구간이 페이지 3으로 넘어갈 텐데 네. 지금은 사실 어떤 전문가도 이 2단계에서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는 이 지금 중간인지 초입인지 그렇죠. 다 말씀이 종반부인지 다르세요. 네. 요거는 저희가 계속 관찰을 해야 되지만 어쨌든 다음 단계는 이 AI 인프라를 토대로 킬러 서비스 그리고 대형 플랫폼 뭐 소프트웨어 차세대 하드웨어 뭐 이런 디바이스 이런 것들이 새롭게 우리 삶을 지배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인프라 투자가 정점을 지나서 실질적인 수익 모델을 가진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기업으로 주도권이 이제 이동하는 시점인데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는 그런 산업이 변하면서 애플이 시가총액 1위가 됐고 네. 네. 그거를 토대로 뭐 넷플릭스나 유튜브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그 모바일 그 생태계를 토대로 해가지고 여러 플랫폼들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AI 시대에도 과연 이 지금의 강자들이 계속 그런 강점을 가져갈지 아니면 아예 판이 바뀔지 이거는 저희가 계속 지켜봐야 되는데 조금 죄송한 말이지만 거의 미국 기업이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AI 산업에 있어서요. 네, 그 메인 주도권은 저희는 이제 인프라 단계에서 미국의 주요 기업의 밸류 체인에 들어가면서 저희가 지금 엄청난 수혜를 받고 있는데 그렇죠. 이게 메인으로 주인공이 이제 금광을 캐는 기업이 나왔을 때는 결국은 미국 기업에서 또 10배, 20배, 100배 기업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는 이제 저희가 미국 증시에도 발을 걸쳐 있고 투자 비중이 좀 있어야지 전혀 관심 없다가 그때 돼서 딱 하겠다. 사실 그거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강조드리는 말은 국내만 하시는 분들도 미국 증시의 일정 비중, 뭐 처음에 뭐 10% 20% 비중 시작을 그 부분이라도 조금 다음 단계를 감안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네.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그 수익 구간에 있어서 위치가 어딘지는 알 수가 명확하게 없지만 네. 계속 관찰해야 돼요. 이게 분명히 나아가고 있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구간은 네. 모르지만 나아가고 있는데 이게 또 그 안에서도 어떤 기업이 먼저 치고 올라가게 될지 이거를 사실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그 중간 어딘가에서 관련한 기업들을 그냥 이렇게 길목 지키듯이 투자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우리 여행커님이 그래도 아침에 미국 시장 항상 맞아요. 소개해 그쵸, 주시잖아요. 그쵸. 잘 보고 있어서 아주 이해도 높으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아 우리 허재무 앵커도 이해도 높습니다. 우리 방송 항상 보시잖아요. 네. 그렇죠? 아침에 저요? 그 시간에 일어나서 그 맨날 시간에 보세요? 저는 아침에 제 진짜. 모닝송이 아침에 시작을 아침에 알리는 시작을 알리는. 그거 안 들으면 저는 하루 시작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자, 저희 지난 방송도 다시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삼성전자의 어떤 그 파업, 뭐 노조 리스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이슈들이 굉장히 좀 짓눌렀다고 한다면 어제 삼성전자의 퍼포먼스는 야, 이 정말 리스크를 다 벗어던지고 올라가나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루하루만 계속 치여서 살다 보면은 이제 저희 투자 실력은 또 발전할 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투자 철학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맞췄던 것도 우리 이세돌 구단이 이제 알파고와의 대전에서 이긴 대국도 굉장히 복귀를 했었다. 그쵸. 그러면은 제가 지난 방송에서 삼성전자의 파업 이슈는 요걸로 주가가 눌러 있을 때는 굉장히 투자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렇죠. 실제로 한번 좀 복기를 해보면 5월 19일 화요일에 제가 출연을 했고 저는 첫째, 셋째 화요일에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근거로 들었던 게 과거에도 이런 파업이 있었을 때 긴급 조정권이 발동했던 사례가 이렇게 되고 사실 삼성전자의 그런 파업의 마감일 전에 뭐 국무총리가 이게 여의치 않으면 긴급 조정권을 발동을 하겠다. 그렇죠. 이 반도체 산업의 그 영향력을 생각해서 저는 이제 그 주말에 그 뉴스를 보고 요런 사례들을 조사해 보니까 결국은 파업으로 갈 가능성은 없고 그다음에 우리 주주들한테 너무나 이제 불리한 조건으로 합의가 될 가능성은 좀 많이 작아졌다. 예.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는 하이닉스보다
한 0.5% 정도 더 주는 거잖아요. 한 10.5% 이렇게 정해졌으니까. 그래서 노조에서도 요구하는 바를 일부 겟을 했고 성취를 했고 사측도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그래도 좀 합리적으로 좀 결정이 된 거 아닌가. 근데 지금도 뭐 말들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업부별로 그거는 이제 앞으로 해결해야 될 건데 결국은 그때 와. 파업 이슈 때보다 주가가 이제 제가 5월 19일 날도 주가 빠지고 있어가지고 그런 소리 할 때냐 뭐 이랬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하이닉스랑 또 퍼포먼스가 조금 더 비교도 맞아요. 됐었고. 네. 근데 이제 최근에는 또 조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제도 굉장히 강했고 오늘도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만 봤을 때도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주가가 조금 더 강했었던 것 같아서 네. 현재도 그 그렇습니다. 방송 때 만약에 공감을 해주셨다라고 하면은 지금 뭐 한 2, 3주 안에 이렇게 30% 가까운 수익률이 좀 났었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삼성전자 조금 그 다음에 나온 네네. 얘기를 좀 해드리면 네. 최근에 이제 그런 파업 이슈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이제 그 피크아웃 한 거잖아요. 뭐 지금은 뭐 또 주주들이 소송 건다, 뭐 노조 안에서도 뭐 서로 뭐 다툼이 크다, 뭐 이런 뉴스 많이 네. 보는데, 근데 이제는 실적으로 눈 높이 우리 투자자들의 시선이 좀 옮겨가고 있는데, 그쵸. 최근에 골드만삭스 정도면 그 월가에서도 뭐 이런 세컨이나 서드 티어 아니잖아요. 굉장히 뭐 메인 증권사인데 투자은행인데 여기서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최근에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이 수치가 저는 이게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죠? 조금 의미가 있나요? 좀 폭력적인 거 아닌가? 네. 이렇게까지 예, 이렇게 돼서 지금 내년은 한 530조 정도. 그리고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는 사실 27년까지는 증이익을 보지만 28년은 또 이런 과도한 이익이 지속되기 어렵다라고 해서 조금 하향을 네. 28년 정도부터는 좀 꺾일 거다 이렇게 보는데 골드만삭스의 이 예상이 맞다라고 하면은 올해 실적은 뭐 이미 지금 저희가 반도체 계약 가격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유출할 수 있는데 네. 이 실적이 내년까지도 좀 늘어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내후년까지도 늘어나나? 요런 것들에 대한 지금 골드만삭스에서 구체적인 숫자로 큰 폭으로 상향 조정을 했다. 요런 내용들이 있어서 자, 그럼 이 내용을 봤을 때 우리 투자자분들의 그럼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 네. 지금이라도 뭐 빨리 사야 되냐? 좀 합리적인 제가 그 대응이나 관점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정말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누구도 모르는 예, 거죠. 어쨌든 골드만삭스라는 투자은행에서 뭐 여러 가지 종합적인 정보를 토대로 예측을 한 걸 겁니다. 네. 아마 미국 안에서 뭐 빅테크들의 투자 스탠스나 이런 것도 다 파악을 했을 그쵸. 거고 밸류체인이나 캐파나 이런 것들 다 계산했을 텐데 정말 요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주가 많이 오를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게 정말 요런 실적이라면 내년 내후년은 엔비디아와 실적이 네가 1등이야 내가 1등이야 이렇게 다툴 수 있을 정도의 전 세계에서 그런 실적인데 이렇게 될 거니까 무조건 사야 된다가 아니라 조금 다른 관점을 해보면 요렇게 만약에 실제로 된다면 그건 엄청난 실적이고 주가는 엄청나게 오를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내가 삼성전자가 없다라는 거면 우리는 굉장히 리스크의 직면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없는 게 리스크다. 그렇죠.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그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제가 지금 사면 떨어지면 어떡하죠? 지금 삼성전자인이 사서 떨어지면 어떡하죠? 고점이면 예, 어떡하죠? 그것만 리스크로 보지 마시고 주식 시장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우리나라 코스피의 50% 비중인데 내가 없다. 그 종목이 없어. 혹은 비중이 되게 적게 있다라는 거면은 저는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시속 100km로 가는데 나는 50km 이하로 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나는 돈을 잃진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안 가지고 있는 것도 굉장히 저는 만약에 이 골드만삭스의 그게 맞다면 안 가지고 있는 것도
굉장히 리스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 개인 투자자 본인의 가치관에 따라서 이제 비중을 설정을 하시는 게 다 다르실 텐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우리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비율이 50%를 넘었잖아요. 그러면 비슷하게 봤을 때 나의 포트폴리오에도 이 주도주가 한 50%의 비중이 있어야 되는가?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이 개인 투자랑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끔 보면은 삼성전자는 내 1억에 1,000만 원 있어. 네. 네, 근데 뭐 기타 다른 뭐 하이브 주식을 제가 싫어하는 게 아니라 엔터. 많이 하죠. 그런 맞아요. 거는 그렇죠. 3,000만 원, 4,000만 원 있다라고 하면은 약간 이거는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그 메인 반찬보다는 너무 그 곁다리 예를 들면 뭐 후식으로 나오는 젤리를 왕창 먹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젤리 맛있는데. 적어도 그런가요? 건강한 거. 건강하게. 적어도 50%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면 내 주식 포트에 30, 40, 50, 60, 70 요거는 이제 자기 가치관에 따라서 네. 그렇죠. 그 정도는 50에 어바웃 1, 20%를 내가 들고 가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업사이드 리스크에서 그래도 나를 좀 해지할 수 있는 네. 그런 포지션이다라고 보고 그러면 골드만삭스 이렇게 되니까 뭐 무조건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너는 어떻게 할 거야? 저는 요렇게 갈 수 있는 가능성도 내 투자 시나리오에 하나의 시나리오에 넣어놓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에 뭐 제가 실명을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거 곧 꺾인다. 이거 인위적인 공급 부족에 의한 인위적인 지금 가격 상승이고 네. 결국은 이게 지금 뭐 중국도 뭐 계속 생산할 거고 27년 8년 이때부터 뭐 이런 반도체 캐파 늘어나면 가격이 꺾이게 되면 결국 실적은 큰 폭으로 하락할 거다 이런 주장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그래서 그 양극단의 아이디어를 같이 내 머릿속에 넣어놓고 주기적으로 이 업황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적이 정말 어떤 사람의 추정치에 근접하게 나오는지 그리고 반도체 뭐 가격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뭐 어제도 뭐 지금 구글 같은 데가 유상증자까지 발표하면서 인프라 투자를 더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네. 이런 빅테크의 투자 스탠스가 지금과 유지되는지 아니면 그것보다 더 가팔라지는지 혹은 뭔가 발을 빼는 느낌인 건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주간 단위, 월간 단위로 계속 체크를 하면서 이 포지션을 나의 주식 포트에서 몇 프로 가져갈지 정해야 되는데 요거를 아예 안 가져간다? 이거는 저는 굉장한 다른 쪽으로 리스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지금 2027년, 그러니까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까지의 실적에 대한 전망은 우리나라 이제 하우스에서도 되게 많이 구체적으로 그렇죠. 제시를 네. 하고 있잖아요. 근데 28년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그러니까 그 조심스러운 게 안 좋아질 거다, 좋아질 거다를 떠나서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서 좀 조심스러운데 저는 이 숫자만 봐도 왜 올해 대비해서 내년은 정말 숫자가 앞자리가 드라마틱하게 증가를 해요. 근데 2027년 대비해서 8년은 숫자의 차이가 올해와 내년 대비해서는 좀 줄잖아요. 그러니까 증가폭에 영업이익의 있어서. 증가율이 줄잖아요. 이런 시점에 주가는 어떻게 될까를 과거 이제 엔비디아 맞아요. 사례를 두고 봤을 때는 그때 주가가 고점을 찍고 꺾였단 말이에요. 영업이익의 증가율, 뭐 마진의 증가율이 좀 꺾였을 때 어떨까요? 이번에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은 물론 매출 늘고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거는 수년간에 걸쳐서 나타난다라고 하지만 과연 이게 상승률, 그 증가율이 꺾였을 때는 과연 주가는 어떻게 반영할까? 예, 맞습니다. 너무 그러니까 엄청, 너무- 본인이 정답을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아니 너무 멀리 보는 거라서. 우리 여행코님이 이제 세미나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굉장히 이게 예리하신데 너무 멀리 보는 거긴 한데. 근데 요새 우리 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는 또 그런 악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실적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얼만큼 늘어날 거냐, 이게 슬로우가 될 거는 언제냐, 뭐 그거에 대한 악유 좋습니다. 근데 밸류에이션 확장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또 다른 한편에서의 또 그 논란들이 있거든요. 구조적 성장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자 하이닉스 뭐 마이크론 포함해서 주가 많이 올랐지만 네. 실적이 그만큼 올라서 PER은 5배, 6배, 7배 요 정도 수준인데 맞아요. 네. 미국의 다른 빅테크 반도체 기업들은 적어도 15배, 20배의 TSMC 같은 격차가 경우는 있죠. 30배 이상 받으니까
우리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도 실적이 더 크게 증가하지 않더라도 네. 밸류에이션 확장이 PER 밸류에이션이라는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PER로 평가를 받아야 된다. 근데 과거에도 제가 한 3년 전, 요때만 2년 반, 3년 전만 봐도 변압기 기업들이 그랬어요. 변압기 기업들이 PBR 밸류 받았거든요. 그래서 PBR 2배, 2.5면 고점. 그러니까는 지금 실적이 많이 늘어나도 PBR 밸류가 다 찼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현대 일렉트릭 이런 거 3만 원, 4만 원대 받은 주식들이 막 지금 얼마죠? 지금 현대일렉트릭이 100만 원이 넘었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저도 그 당시에 조금 매매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올라갔던 이유가 실적이 증가한 것도 있었지만 PER 밸류에이션 왜 미국의 다른 전력기기 업체들이나 이런 쪽들은 PER 밸류에이션 받는데 왜 우리나라 기업들은 PBR로 받아야 되지? 우리도 AI 인프라의 고성장 밸류체인에 들어가는데 네. 라고 하면서 밸류에이션이 바뀐 거거든요. 네.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지금은 아직까지는 PER 5배, 6배, 7배라고 하면 실적의 증가 속도가 좀 완만하더라도 주식시장에서 이거를 PER로 봐야 된다라는 논란들이 지금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점점 PER로 봐야 된다라는 애널리스트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데 요게 대세가 되면 실적은 크게 증가하지 않아도 주가가 50% 뭐 또 100% 뭐 이렇게 올라가는 요건 좀 이해 안 되는데 하는 국면이 긍정적인 서프라이즈가 나타날 수도 있다. 근데 내가 없다라고 하면은 발을 걸쳐 놓은 것도 없다라고 하면은 좀 힘들 수 있죠. 근데 저게 저렇게 올랐는데 난 여지껏 없었는데 내가 사면 꼭 꼭지더라라고 하면은 네. 저거 한번 꼭지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으로 좀 사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경험해보지 못한 시장을 지금 하고 있는 그쵸. 거잖아요. 작년의 코스피, 재작년의 코스피와는 너무 다른 시장이기 때문에 근데 양시장을 다 유심 있게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 부장님께서는. 네. 미국에 상장된 기업의 밸류에이션 평가와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평가에 차이가 나는 건 좀 시장의 차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밸류에이션이 이제 주주 환원이나 정부에서도 이제 노력하고 있잖아요. 노력하고 있죠. 네. 근데 요번에 삼성전자 뭐 특히 하이닉스 뭐 반도체에 엄청난 이익이 나니까 이거에 대한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되냐? 뭐 협력사도 해야 되고 뭐 기금도 만들어야 되고 네. 뭐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써야 되냐? 뭐 그런 논의가 조금 있는 것 같던데 저는 조금 되게 낯설었어요. 제가 이제 미국을 주로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그거는 미국에선 당연히 다 주주 몫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논의 자체가 있다는 것 자체가 네. 한국은 어쩔 수 없이 미국 대비 디스카운트가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거를 당연히 주주 환원이나 배당으로 가져가는 거라고 우리 사회는 아직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노동자도 가져가야 되고 우리 뭐 협력사도 가져가야 되고 이게 뭐 전력이나 이런 것들도 정부나 이런 데서 인프라도 해줬으니까 공적으로 우리가 또 기여해야 되고 반도체 기업들이 이런 논의들이 지금 있잖아요. 이런 초과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네. 이거는 제가 이제 주식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조금 그쪽으로 의사가 가 있을 수도 있는데 네. 그건 원래 다 주주 몫이거든요. 네. 원래 그런 인프라를 이용하고 국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법인세로 이미 다 돈을 많이 번 만큼 법인세를 많이 내는데 그거 이외에 또 어떤 걸 부담해야 된다라는 거는 미국 시장에서는 이제 그런 일은 없죠. 그래서 어느 정도 디스카운트 한국이 받는 거는 제가 요번에 삼성전자의 요런 사건들을 겪어보면서 네. 어느 정도 당연하구나라는 생각도 좀 했습니다. 네. 근데 이 밸류에이션 이 디스카운트 폭을 점점 줄여가는 노력들을 해야 되겠죠. 자, 이제 내일이 지방선거일입니다. 내일이요. 투표하셨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저는 미리 했습니다. 예, 내일 끝나고 나서 저는 이제 내일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이 여러분 내일도 문 열어요. 특집 방송을 여기는. 합니다. 네. 지선 이후에 시장 궁금하시니까 여러분들 또 그날 투표하시기 전에 혹은 이제 투표하고 오셔서 새벽에 네. 6시에 투표하고 나서는 못 하겠네요.
그러니까 6시부터 열죠, 아침에. 6시부터 투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방송 보시고 네. 8시 한 반쯤에 여유롭게 나가세요. 예, 그러시면 되겠는데 우리 부장님께도 여쭤보고 싶어요. 네. 되게 흉흉한 소문 중에 하나가 연초부터 이거 시장 상승 상반기는 가능한데 선거 지선 끝나면. 이후에 네. 폭락할 거야. 폭락까지.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냥 조정이 아니라 네. 폭락할 거야.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오늘 우리장도 저는 지선전 약간 세론? 프리장에서는 굉장히 오늘도 좋았어요.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어저께 미국의 또 메모리나 반도체 네. 업체들이 좋았죠. 좋아서 네. 크게 이슈가 없는데 또 이렇게 빠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일 쉬니까 약간 그런 느낌도 있고 이 장표 좀 한번 띄워주세요. 저는 예. 이 퀘스천이 너무 좋아요. 네. 지방선거 후 국내 증시 하락할까? 너무 직관적인 예.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제가 또 질문도 또 많이 받았고. 네. 어때요? 예. 근데 또 약간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또 정치 성향에 따라서 또 조금 갈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내가 보수에 조금 오리엔트 돼 있으신 분들은 더 오히려 믿으시는 것 같아요. 이게 선거 끝나면 지금 억지로 막아왔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진짜 그러면은 과거에도 그랬나라고 제가 좀 조사를 과거 6차례 지방선거를 해봤는데 과거에는 실제로 좀 하락한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책 기대감이 좀 소멸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기존의 정권을 가지고 있던 쪽에서 어쨌든 주식 시장이 좀 좋았을 때 그런 여권의 투표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었고 한 요 정도 확대되는 특징이 있었는데 네. 과거에는 3.76%라고 하면은 그렇게 좀 파졌네요 하는데 요새는 장중에 잠깐 갔다 올 수 있는 잠깐 3.7 빠졌다가 다시 상승 반전하기도 그렇죠. 하니까 네. 지금의 변동성하고 똑같이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 여기서 한 3은 곱해야 맞는 것 같아요. 한 그러면은 10%? 예, 그럼 10% 가까이 빠질 수 있는 거 아니야? 요렇게 걱정하시는 거는 저는 좀 합리적인 과거 사례를 보면 좀 합리적인 사례로 좀 보는데요. 근데 제가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이제 앞으로 뭐 선거 후에 한 10%는 빠질 겁니다. 이렇게 결정하는 게 맞나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네. 저는 좀 그런 것 같진 않습니다. 정말 정부에서 주식 부양을 했기 때문에 코스피가 8천이 왔을까요? 그것도 일부 기여를 했겠지만 다 뭔가 좋았어. 그러면 코스닥은 정부가 부양하려고 했었는데 코스닥은 왜 못 오른 거죠? 코스닥 3천 얘기도 있었고 뭐 우리 그 뭐죠? 펀드 요번에 완판 국민성장 펀드도 뭐 그런 것도 있고요. 하면 네. 코스닥이 좀 혜택을 입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루짜리였어요. 하루짜리로 끝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지금 증시의 메인 주도권은 선거인 것 같진 않아요. 네. 선거 재료 때문에 주가 오른 적도 없고 지금 우리나라 증시의 메인 띠은 결국은 메인은 실적과 매크로다. 네. 근데 실적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있어서 네. 지금 뭐 며칠 주가 반도체 흔들릴지 안 흔들릴지 모르겠지만 뭐 흔들릴 수 있죠. 근데 7월 초 되면 또 삼성전자부터 실적이 나올 겁니다. 네. 아까 골드만삭스 예상치를 보면은 네. 80조, 90조, 100조? 이번 2분기가 뭐 그렇게 수출 나왔을 데이터만 때 봐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네. 나왔을 때 음. 실적이 이렇게 나왔는데 선거 끝났으니까 팔아야지 이렇게 될까요? 음. 그럴 것 같진 않고 그리고 이제 과거랑 패턴 또 다른 게 과거에는 좀 선거 전에도 좀 밀리는 경향이 있었는데 오늘 밀리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어제랑 또 좀 다르네요. 네. 근데 그동안 좀 셌었다 우리 증시가 사상 최고치 부근이고 그 다음에는 요거는 조금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데 우리 금리를 말씀하시는 예, 금리 건가요? 정책의 변화가 조금 감지가 되죠. 지금 네. 전 세계적으로 다 네, 그렇죠. 특히 아.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합리적일 수 있죠.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이왕이면은 선거 뭐 6월에 올리지 말고 7월에 올려라 이런 결정은 뭐 한두 달 차이나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미 이번에 금리가 동결이 됐지만 굉장히 매파적인 동결이다라고 얘기도 했었고 그래서 금리가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선거 이후에 또 올라갈 수도 있겠다. 네. 네, 그런 건 또 솔직히 조금 악재일 수 있겠다. 그리고 오비 일학인데 이거는 네. 뭐 선거랑 관련이 없죠.
선거가 마침 끝나는 시점에 갑자기 또 우리나라는 이란 전쟁 관련해서 조금 예민하거든요. 왜냐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포지셔닝이 약간 이런 유가에 유가, 대한 이 네. 피해국으로 포지셔닝이 돼 있어서 그렇죠. 이게 또 그냥 해결될 줄 알았는데 트럼프랑 뭐 이란이랑 뭐 지금 합의가 안 되고 맞아요. 네. 뭐 이란은 또 이란대로 그 내부에서 또 의견이 뭐 다양하고 그래서 또 만약에 유가가 또 뭐 좀 올라가고 지금 유가의 뭐 재고가 줄어들고 있다는데 이게 호르무즈가 안 되면 이게 또 유가가 많이 올라가면 우리나라는 또 그런 펀더멘털 실적과 무관하게 이제 매크로 변수로 주가가 좀 빠질 수 있는데 마침 거봐라. 유가 상승이나 지정학적 불확실성으로 빠진 건데 마치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역시나 빠졌다 이렇게 오비라고 또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주요 변수는 지금은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네. 선거 때문에 빠질 거다 이거는 저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선거 때문에 오른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런 변수들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주식시장 흐름이나 이런 것들은 긍정적인데 이런 금리 정책이나 이런 이란 관련된 불확실성은 우리가 선거 이후에 체크를 또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마침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이 또 상향 조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더 추가 버퍼까지 하면은 뭐 27%, 8%까지 담을 수도 있다 맥스 이런 말들이 있어서 국민연금 수급 관련해서도 조금 우려는 전보다 좀 낮아졌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막 적극적으로 사지는 못하지만 네. 그렇다고 시장에서 매물 폭탄을 좀 우려했었는데 그 정도는 아니다. 그건 염려를 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네. 맞습니다. 근데 뭐 우리 시장이 연기금이 사서 올랐나요? 다 개인들이 올렸잖아요. 여도운이 사서 오르고요. 예를 들어서 네. 아, 제가 좀 샀죠. 우리나라대로 선거 끝나고 다른 이슈 때문에 주가가 뭐 많이 빠질 수도 있는데 만약에 뉴욕 증시 마이크론이 뭐 10% 올랐습니다. 네. 이러면 그냥 또 강제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전자닉스가. 그러니까 하나의 변수로만 생각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 코스피는 계속해서 지금 야금야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금 낙폭 줄여요, 낙폭 줄여가고 여러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실 이 정도의 변동폭은 우리가 맷집이 좀 세졌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 1% 안으로 들어왔네요. 저는 부장님 하나 더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요즘 시장에서는 그냥 떨어지고 나서 이유를 좀 갖다 대는 경우들이 굉장히 좀 많다고 보여지는데 올해 초만 하더라도 상고하죠 뭐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셨던 분들이 좀 계시잖아요. 근데 네. 6월이 상반기가 끝나는 전 굉장히 좀 변곡점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 전 시간에 늘 이제 빈센트 형님이 그런 얘기 하시지 않습니까? 집중, 선택. 6월 이후에 하반기를 준비하는 자세는 좀 어떻게 취해야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취할까요? 가드 올려? 그러면 그 내용은 제가 그 다음 장에 준비한 내용을 조금 좋습니다. 이야기하면서 네네네네. 결론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요새 왜냐하면 국내 증시에서 또 가장 핫한 게 아이고. 젠슨왕이 젠슨왕 와야죠. 갑자기 국내 증시 히어로가 됐죠. 아니 LG전자도 LG전자인데 두산 베어스 진짜 쉬고 하는 거예요? 한다고 하던데. 진짜요? 맞아요. 그거 뭐 카더라다 뭐 얘기하더니. 그래서 실제로 스케줄 제가 정리를 했는데 네. 진짜 하네. 선거 끝나고 뭐 이번 주에 방한하시는 것 같아요. 네, 금요일. 뭐 지금 대만에서도 뭐 만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네이버랑 뭐 미팅이 있고 LG그룹, 현대차그룹, 두산그룹. 요번에는 삼성은 없네요. 그래서 네이버, 삼성, SK하이닉스 둘 다 시구도 없죠? 한번 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요렇게 뭐 AI, 로보틱스, 자율주행, 모빌리티, 피지컬 AI 뭐 요런 쪽으로 해가지고 요런 주요 기업들과 협력을 할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데 이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왜 그러는 거냐라고 하면 이제 과거에 우리가 기억이 있어요. 이제 1차 우리 작년에 깐부 회동, 깐부 치킨 회동. 여기서 이재용 회장, 정의선 회장 만났었는데 이때만 해도 삼성전자 주가는 그렇게 상태가 좋은 건 아니었거든요. 저때 얼마였을까? 진짜. 뭐 10만 원 이하였던 것 같아요. 네. 10만 원 이하. 근데 요거 지나고서 또 마침 HBM이 또 뭐 엔비디아에 들어간다 어쩐다 하고 또 반도체 가격도 좋았고 현대차도 주가가 좋지 않았었는데 이게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 뭐 이렇게 되고 엔비디아 플랫폼으로 자율주행을 또 뭐 바꾸고 이러면서 주가가
3배 이상 올랐던 것 같아요. 이렇게 큰 저때 기업들이. 도훈 씨 지금 확인하셨어요? 저 때가 삼성전자가 10만 원, 얼마? 10만 원. 10만 원대요? 야, 저때 저때 힌트를 준 거야. 맞아. 시장에서 사라. 지금 3배 올라갔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는 이 주식 시장 이제 항상 이 진화를 하잖아요. 다 둘 다 먼저 반영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만나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기 전에 네. 이 스케줄이 공지가 되고 이게 뉴스로 흘러나오기 시작한 시점부터 뭔가 나오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미리 올려버렸거든요. 그쵸. 그런데 실제로는 이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고 과연 그 기업들이 이게 실질적인 실적에 도움이 되는지 파악을 해야 되지만 주식시장은 항상 선반영이기 때문에 먼저 올랐는데 네. 저는 조심스럽게 단기적으로는 그 전에는 요 깐부 회동이 있고서 바로 주가가 올라간 게 아니고요. 행보를 네, 했어요. 차근차근 내용들이 나오고 하면서 차근차근 올랐는데 이번에는 미리 선반영했기 때문에 막상 이런 회동이 일어나고 그거와 관련된 플랜들이나 이런 게 나올 때는 네. 오히려 뉴스의 파라라를 좀 저희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 작년 먼저 10월에 올랐기 깐부 때문에. 회동하고 나서도 네. 삼성전자 주가는 2달 넘게 10만 원대에서 초반에서 계속 등락을 그랬군요. 보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연말도 아니고 이제 연초 들어서면서 이제 탄력을 받기 시작했는데 네. 이제 그때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현대차도 삼성도 3배 올라왔거든요. 맞아요. 3배 근데 올랐죠. 지금 뭐 LG전자 이런 기업들 최근에 주가 급등한 거 보면 아직까지 3배는 아니지만 그렇죠. 그렇죠. 네. 3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제 급등했기 때문에 오히려 뉴스가 나오고 나서는 셀 온의 가능성. 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눈치 빠른 사람들은 저 스케줄을 바로 겟했을 때 바로 매수 들어왔겠죠. 그렇죠. 그러면 언제 팔을까요? 급등했을 그 때. 뉴스 이제 나올 때를 실제, 그 엑시스의 1차 시점으로 잡을 가능성이 높죠. 그쵸. 뉴스가 막 나오고 이거 진짜 미래 로보틱스를 엔비디아와 함께 간다 네. 뭐 이러면서 이게 뭔가 붐업이 됐을 때 주가도 또 마침 아침에 뭐 시초가부터 높게 시작되고 반짝반짝 거래량도 많이 했을 때 이게 진짜였구나 하고 내가 사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 아마 근데 이제 세론이 피해자가 되는 거죠. 그때부터 제가 주가가 계속 빠진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실질적으로는 조금 조정이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가려면은 실질적인 내용과 실질적인 수혜의 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그 세론을 이겨내고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거기서 단기 고점을 형성하고 주가가 떨어질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뭐 이번에 오는데 왜 삼전 닉스 쪽 사람 안 만나냐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만에서 이미 관련된 이미 만났어요. 네. 분들을 지금 만나고 최태원 있는 회장 걸로. 만났고 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최태원 회장이 이번 로봇 피지컬 AI 회동에서 또 자리를 함께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좀 기대를 해보고 6월 7일에 네. 부산 홈구장에서겠죠? 잠실에서. 홈구장에서 하는데 상대팀이 누군지 알아요? 누구예요? 키움증권이거든요. 키움이거든요. 그래서 증권은 키움을 사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증권은 난리가 키움. 났네. 그런 얘기들도 와, 있고. 그날 티켓 장난 아니겠다. 네. 젠스랑 테마가 맞아요. 네. 근데 이게 단순히 이렇게 볼 건 아닌 것 같고 우리 투자자분들이 아까 허앵커님 질문에서 더 확장을 해보면 네. 결론은 제 장표를 띄워주시면 네네. 시장에 쏠림도 있고 그러는데 결국은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지금은 우리가 대세라는 게 있잖아요. 대세는 결국 AI고 이게 지금은 전부인 것 같아요. AI is everything. 나머지는 부차적이다. 그래서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AI와 연결고리가 있느냐, 네. 실질적인 수혜를 입느냐, 그렇지 않다, 혹은 역풍을 맞는다. 네. 이러면 나는 안 올라도 돼, 제자리만 지켜줘가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계속 이런 쏠림은 나타날 수 있다. 한번 자동차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네. 현대차도 AI나 로봇이나 자율주행 이제 엔비디아랑 할 거고 하니까 그래도 AI 쪽에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같은 자동차 기업이어도 자율주행이나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 같이 미래 AI 먹거리에 걸쳐 있는 기업과 단순히 계속 그냥 전통적인 내연 자동차만 생산하는 기업들 같은 네. 경우는 지금 뭐 미국, 일본에서도 지금 20 몇 년 만에 도요타를 소프트뱅크가 제쳤다고 하잖아요. 네.
도요타는 AI 쪽에 큰 수혜가 있을 것 같지 않은 포지션이죠. 아무리 지금 실적이 좋다라고 해도 AI와 관련해서 순풍이 없고 내가 혹은 역풍을 맞는다? 그러면은 뭐 우리 여행커님도 잘 아시겠지만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한참 이거 AI 되면 소프트웨어 어떻게 될지 몰라라고 해서 실적과 무관하게 50% 이상 맞아요. 급락을 했었잖아요. 때려 맞았죠. 그러니까 시장에선 지금 바라보는 건 AI 시장이 개화하면 앞으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기타 사업들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어떻습니까? 저 예전에 공부할 때 고등학교 때는 그 아이리버 그 전자사전도 들고 다니면서 맞아요. 전자사전 그리고 오랜만에 뭐 이게 들어보네요. MP3 뭐 이렇게 맞아요. 뭐 CDP 뭐 이런 거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그 산업 다 없어졌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AI가 워크맨. 되면서도 이게 다른 산업이 어떤 역풍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적어도 AI의 순풍을 받을 수 있는 섹터와 종목에 내 자산을 넣어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시장 참여자들은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 이 쏠림은 또 계속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어서는 시장이 지금 변동성이 진짜 크네요. 커요. 아까 우리 네. 1% 안으로 들어왔다 그랬는데 들어왔는데 또 다시 또 1.8%까지 하락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뭐 큰 변동은 없지만 3%대 하락세. 그러니까 코스닥이 지금 천이 깨지려고 그래요. 코스닥이 1000이 깨진다고요? 지금 1017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네요. 코스닥도 이제 3000 간다고 요쳤던 게 진짜 엊그제 같은데 참 안타까운 상황이고. 네. 그 지금 질문으로 한번 물어보아 좋아요, 주시면 좋아요. 코스닥의 주요 기업들,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네. AI와 연관된 기업들이 제가 보기엔 많진 않거든요. 로봇. 많다. 뭐 로봇 그럴 수 있죠. 네. 로봇 그럴 수 있죠. 아니 2차 근데 전지 AI 에너지 필요하잖아요. ESS. 너무 근데 멀어요? 이제 매출의 몇 프로 비중이냐 하는 생각을 또 조금 해봐야 되고 그거는 네. 나중에 열릴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쵸. 가장 좋은 건 AI와 연관이 있고 돈도 잘 벌면 더 좋죠. 밸류에이션도 싸면 더 좋죠. 네. 그쵸. 그게 지금 코스피의 대형 뭐 전자닉스 같은 기업이 있는데 코스닥을 왜 사야 되지라는 질문에 답변이 합리적으로 나오기가 사실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쏠림은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쏠림은 또 조금 계속 또 될 수가 있다. 네. 제가 얼마 전인가 주말에 강릉 시장에 갔는데 이게 조금 다른 얘기지만 네. 닭강정 뭐 이런 게 유명한 시장인가 강릉, 봐요. 네. 예, 예, 맛있죠. 거기서 네. 한 10몇 개 가게가 있어요. 20개 네. 시장에. 근데 그 주말인데? 유명한 데만가요? 두 군데만 장사 잘 되고 나머지는 손님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그냥 여기서 2시간 줄 서더라도 네. 거기서 사가고 아. 다른 데는 거기서 번호표 주는 직원도 고용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줄 서고 있으면 거기 줄 아니고요. 일로 쓰시고 네. 번호표를 이렇게 주는데 나머지는 한숨을 계속 쉬고 있어요. 이제 지금 가게 주인분들이. 그러니까는 이제 그 소비에 대해서도 되는 데서만 하는 게 그런 게 진짜 그 쏠림을 저도 거기서도 현장에서도 느꼈거든요. 이 최근에 그 유명한 드라마 중에서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모자 못 사라는 거 맞아, 있잖아요. 맞아. 구교환 구교환 배우 나오는 거. 코스닥이 하락한 것을 비유하면서 모두가 코스닥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모코무사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서운데요. 예. 네. 아니 저는 코스닥 얘기하다가 닭강정으로 이어져가지고 죄송합니다. 저는 라인 맞추신 줄 알고 혼자 막 키득키득 네. 했는데 저희 중요한 건 모코무사. 지금 이것까지 얘기해야 돼요. 우주 산업 얘기해야 돼요. 예, 그러네요. 요거. 스페이스X 마지막에 또 네. 준비를 하셨는데 네, 제가 그래도 미국 쪽 시장을 주로 보고 있으니까 네. 역사적인 이벤트가 제가 이제 다음번에 나오기 전에 이제 상장하기 전에 이제 출연이라 스페이스X를 좀 준비를 했고요. 네. 6월 12일 금요일 날 거래가 시작을 합니다. 근데 미국의 상장 주식 스페이스X 상장하면 바로 사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당연히 공모는 참여 못 하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미국은 되게 특이한 게 상장 6월 12일에 요이 딱 10시 반에 거래되는 건 아닙니다. 그쵸. 그게 네. 거래가 막 새벽 2시, 3시 막 이때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냥 랜덤이에요. 그냥 지 맘대로 해요. 팍 아마 열리는 일론 시간? 머스크가 뭐 나스닥 시장 가가지고 네. 이렇게 종 치면서 자 이제 우리 시작합니다라고 이렇게 외쳐야지 그때부터 시작이라 밤새서 기다릴 수도 있어요. 네. 이게 뭐 그냥 10시 반 11시에 할지 아니면 뭐 2시부터 할지 3시부터 할지
알 수가 없다. 네. 그래서 그날은 저는 이제 잠자긴 긁는 것 같고 한번 처음에 시작이 그 역사적인 시작이 어떤 가격으로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요. 밤새서 네. 보셔야죠. 어떤 흐름을 보일지 저는 좀 너무나 궁금한데 네. 나름 기업에 대해서 그리고 투자에 조금 좀 교훈이나 이런 것들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좀 빨리 할게요. 네. 우선 스페이스X는 1.75 그 T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한 9위권으로 될 것 같습니다. M7으로 바로 들어가진 못하네요. 그러네요. 지금 이게 살짝 한 2주 전 시가총액이라 네. 지금은 또 좀더 이제 올라갈 삼성전자가 여기 한 요쪽 한 9위 쪽 그쵸, 그쵸. 돼서 예 지금 메타나 테슬라 제쳤거든요. 네. 우리가 2,000조니까. 네, 그래서 한 9위권으로 되기 때문에 이제 굉장한 큰 회사가 이제 들어오는 거다라고 네. 저희가 생각을 하면 되고 아직까지 미국 기업들의 시가총액은 굉장히 높은데 삼성전자가 많이 올랐어도 엔비디아의 4분의 1입니다. 네, 그 정도 되고요. 네. 자, 뭐 스페이스X는 사실 일론 머스크가 여러 비전이 있고 사업체를 여러 개 하지만 결국은 최종 일론 머스크의 비전은 다행성 종족이 되는 거다. 화성에 이제 거주하는 거다. 요런 거죠. 그러니까 네. 인류애가 좀 있어요. 이게 계속 기름차 타면 이거 공기 오염돼서 어떻게 될 거야? 이런 걱정에 테슬라 하는 거고. 네. 인터스텔라 영화 보셨죠? 네. 거기 보면 지구에서 이제 더 이상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외계로 나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프로젝트 내용이었는데 영화를 보고 약간 감명을 받을 수도 있고 만약에 지구에서 더 이상 우리가 살지 못하는 환경이 되면 인간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플랜 B가 필요하다. 그 가능성이 적더라도 그래서 스페이스X를 하고 있는 거고요. 스페이스X는 이렇게 세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켓 회사라고만 생각할 수 있지만 로켓은 전체 매출의 22% 정도. 22%. 예. 그리고 근데 이제 이 로켓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점유율이 높아요. 전 세계 궤도 운송 질량의 80%. 그리고 지금은 메인으로 쏘는 게 팔콘 9이거든요. 네. 요게 지금 성공률이 재착륙 성공률 해서 99%가 된다라고 해서 다른 나사나 뭐 중국, 러시아 뭐 기타 기업들과 단가 경쟁이 되지 않고요. 근데 지금 차세대 스타쉽이라고 해가지고 120m짜리 아파트 40층 높이. 네. 지금은 메인으로 쏘는 게 팔콘 9은 한 13톤 정도 실을 수가 있는데 네. 스타쉽은 100톤을 실을 수가 있대요. 그거 요새 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거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요게 이제 올해 하반기에 정말로 상업 운송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 스타쉽이 이 스페이스X 다른 사업에 이제 메인으로 기반이 되기 때문에 이거가 성공하는지를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해야 되고요. 조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스타쉽이 성공하지 못하면은 지금 미국의 다른 우주 산업하고 있는 기업들 있잖아요. 네. 다 자기 산업의 비전을 이룩할 수가 없습니다. 어. 스타쉽을 타고 올라가서 이제 거기서 뭘 하는 거라 구글이나 엔비디아도 뭐 우주 데이터 센터 하고 싶다고 하잖아요. 네. 스페이스X가 해줘야지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스타링크는 이제 위성 통신 요쪽인데 매출 비중은 61%로 높고 여기가 이제 메인으로 돈을 버는 그 비즈니스고 네. 올해 초에 이제 AI 기업 그록을 인수해가지고 AI 사업부 요렇게 가지고 있어서 크게 우주와 통신 AI를 갖추고 있는 이제 스페이스X 단일 법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네.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러네요. 이 부분만 좀 빨리 할게요. 좋습니다. 그러면 상장을 하게 되면 다른 내용들은 스페이스X 기업에 대한 내용들은 다른 유튜브도 많이 있으니까 상장을 하게 되면 이제 주가는 어떻게 될 거냐 맞아요. 사실 이게, 그게 좀 네. 궁금하잖아요. 근데 저는 초반에는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왜요? 이유는 이게 굉장히 큰 회사지만 네. 상장 유통 주식은 5%밖에 안 돼요. 유통 주식 수가 5%밖에 안 돼요. 5%밖에 안 됩니다. 많이 풀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기존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적어도 한 3개월 정도 락업이 있습니다. 락업이 있구나. 네. 뭐 6개월. 이게 뭐 모든 투자자들의 락업 조건을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다 대략적으로 다르더라고요. 3개월에서 6개월은 락업이 걸려 있는데 네. 지금 나스닥 100에서 스페이스X를 조기 편입하겠다라고 지금 정책 발표를 했고 6월 말까지 아마 나스닥 100의 편입이 목표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나스닥을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가
얼마 되지 않은 이 유통 주식을 타겟으로 기계적인 매수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는 기계적인 매수가 들어오기 전에 사야겠다라고 해서 뭐 ETF 매니저들이라든가 액티브 펀드 매니저, 나 우주 산업에 투자하고 싶었던 투자자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테슬라 주주들이 또 스페이스X를 많이 또 매입하려는 수요가 있을 걸로 예상이 돼서 네. 초반에는 수급적으로는 수요가 공급보다 더 높다. 근데 이게 3개월, 6개월 이후에는 락업 물량이 풀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매물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네. 그 부분은 그 이후에는 조금 수급적으로는 또 조금 불리해지는 구간으로 간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를 너무 못해서 좀 아쉽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이건 어차피 다음에도 또 우리가 우주 섹터는 계속 갈 거기 스페이스X 때문에 내용할 때 하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제 사실 수급 여건도 좀 궁금하긴 한데 스페이스 X를 제외한 나머지 우주 섹터들도 같이 갈 수 있을까? 아니면은 아예 상장하고 나서 그쪽으로 더 쏠려버릴까? 이런 걱정이 조금 요즘 약간 있거든요. 왔다 갔다 했잖아요. 맞아요.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ETF 같은 경우. 네, 근데 그 단기적으로 자금에 대한 부분은 아마 우리 뭐 ETF들도 기존에 가지고 있는 우주 종목들을 매도하고 스페이스X를 매수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수급적으로는 그래요. 저는 스페이스X가 워낙 크기 때문에 분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스페이스X 상장하니까 뭐 우주 ETF를 먼저 산다, 이게 좋은 아이디어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네. 다만 스페이스X가 상장이 됨으로 해서 우주 섹터가 이제 미국 증시에서도 이런 틈새 섹터가 아니라 메인 섹터로 이제 부각하는 계기가 될 수가 있고, 스페이스X의 스타쉽이 성공하게 되면은 다른 우주 섹터의 기업들의 비전도 제시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라서 스페이스X 성공이 성결이 돼야지 다른 우주 섹터의 기업들도 더 크게 오를 수 같이 있다. 갈수 이런 있구나. 부분들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이 변동성이 꽤 큽니다. 코스피가 2.18%까지 낙폭을 다시 좀 늘려가고 있는데 네. 낙폭 줄였었던 주요 종목들이 지금 뭐 삼성전기도 14%까지 낙폭 늘려가고 있고 LG노텍도 지금 21%까지 하락세, 그리고 삼성전자는 1.15% 상승이지만 SK하이닉스가 3% 가까이 좀 밀리고 있고 현대차도 5% 가까이 밀립니다. 네. 코스닥도 좀 덜 밀렸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 하락폭이 커지고 있죠. 3.4%대 하락한 1014포인트. 오늘 만약에 코스닥이 1000선 깨진다. 울 거야. 이거는 나 울 거야. 우는 걸로 해결이 안 되고 약간 이거 차트를 한번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차트? 지수 차트를 봐야 될 것 같긴 그래요? 한데 이거 뭐 깨지고 뭐 이런 900선으로 내려가면 기술적 분석을 한번 아니 근데 지금 기술적 분석할 수가 없는 게 네. 일봉 차트상 지금 아래 이평선이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이미 121선 이탈한 지는 며칠 됐고 없어요. 이평선이 없어. 기대 구석이 없어. 네. 정부가 빨리 안 되겠다. 코스닥 활성화 이거 좀 로드맵 좀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안 되면 이제 도훈 씨랑 제가 빨간띠 메고 어디 아니. 증권거래소 앞에 가서 이제 됐고 우리 이제 자산을 더 풉시다. 우리가 풀어 200만 원 아직 안 썼잖아요. 나 100만 원 썼어요. 100만 원 남았잖아요. 네. 총알을 코스닥으로. 아니에요? 알았어요. 이 자,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분이 계실라나. 저는 3분의 2가 코스닥입니다. 네. 그래서 눈물이 날 수밖에 없네요, 여러분. 여러분들 네. 중에서 같은 마음이시라면 댓글창에 나도요라고 남겨주시면서 여러분 내일 오전 10시에는 저희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월모브 시간을 통해서 지선 이후에 과연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함께해 주시면 대단히 월모브에서 감사하겠습니다. 지선 이유를 또 얘기를 해주시나요? 다 해요 오, 요새는. 좋다. 왜냐면 전 세계가 지금 우리나라 지방선거를 보고 있어. 전 세계가요? 우리 남양주 시장 뭐 누가 될지 이런 거. 질문 다들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정우찬 부장님과 함께 시장 얘기 나눠봤으니까 일단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여러분 저희는 하루 쉬입니다. 아침엔 투자 하루 쉬고요. 목요일에 돌아올 목요일에 텐데 옵니다. 목요일에는 빵긋빵긋 웃으면서 여러분 이제 시선 끝났고 우리는 이제 또 기분 좋게 하루 시작합니다. 라는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낙폭 안 줄이네요. 더 늘어납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여러분. 내일은 올무부와 함께 저희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